시스템 비욘드 소프트웨어 캠프 4기 최종 프로젝트 6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조수빈입니다. 먼저 발표 순서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개요와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가장 중점을 둔 기획 의도 및 차별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흐름도를 통해 영업관리 실무 프로세스를 설명드리고 저희 ERPC의 주요 기능을 서비스 화면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발에 사용된 기술 스택과 배포 과정을 정리한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 후 서비스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 이후 질의응답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원 소개와 업무 분담입니다. 재은님은 백엔드 기능 구현과 배포를 포함한 AWS 업무를 담당하셨고 저는 백엔드 기능 구현과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를 활용한 서버 모니터링 과정을 담당했습니다. 동준님과 지은님은 화면 구현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컴퓨터와 관련 부품들을 영업하는 회사의 ERP 시스템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개발자로서 컴퓨터를 가장 많이 접하기도 하고 관련 동향과 전망을 찾아본 결과 팬데믹 동안 원격 근무와 온라인 교육으로 인해 성장세를 보였던 시장이 잠시 정체된 후 AI와 게임 등 기술 발전에 따른 고사양 컴퓨터 수요 증가로 다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컴퓨터 및 관련 부품들을 영업하는 회사의 ERP 시스템을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팀이 가장 중점을 두고 개발한 기획 의도와 저희 ERPC만의 차별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영업관리 ERP들을 직접 사용해보며 영업관리 ERP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능들을 취합하고 느꼈던 단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저희 서비스를 만드는 걸 개발 방향으로 결정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만의 경쟁력, 즉 다른 ERP들과의 가장 큰 차별점은 문서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과 직관적인 화면 설계입니다. 여러 ERP들을 사용해본 결과 화면 구성이 어렵거나 복잡해 한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았고 영업관리 시작이 되는 영업기회를 관리하는 기능이 없는 ERP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작성해야 하는 영업관리 업무 특성상 중복된 내용을 작성하는 시간을 줄이면 더욱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획 의도를 가지고 WBS, 요구사항 명세서, 칸반보드, ERD, API 명세서, 와이어프레임 등을 작성하며 개발 일정을 관리하고 누락되는 기능 없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ERP의 주요 기능을 설명하기 전 다른 부서들보다 생소할 수 있는 영업관리 부서의 실무 과정을 업무 흐름도를 통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영업관리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도이고 확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처로부터 컨택이 들어오면 영업 프로세스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 영업기회를 등록하고 거래처 미팅을 진행합니다. 이 미팅 이후 거래가 불발되면 해당 영업 프로세스는 여기서 종료되고 성사될 경우 해당 거래처 정보를 등록한 후 거래를 진행합니다. 미팅 내용을 기반으로 견적서를 작성하게 되고 결제 승인을 받은 견적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때 일시납입과 분할납입 등 납입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계약서 결제가 승인되면 수주를 등록하는데 쉽게 말해 계약서에 상품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해당 수주가 결제 승인이 나면 출하가 요청되고 출하와 배송을 담당하는 물류팀 혹은 출하팀에서 상품을 출하합니다. 이후 과정은 납부 형식에 따라 나뉘게 됩니다. 일시납부의 경우 일시금 입금이 확인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해당 거래 담당 사원의 매출 실적으로 반영되며 영업 프로세스가 종료됩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입금될 때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각 수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가 마무리되면 잔금 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완료된 후 해당 마찬가지로 담당 사원의 매출로 반영이 된 다음에 영업 프로세스가 종료됩니다. ERP 관리자는 신규 사원을 등록하고 사원별 권한 신청을 처리하며 영업기회, 거래처, 견적서, 계약서, 수주 등 중요한 데이터라 사원이 임의로 삭제할 수 없는 데이터들에 한해 삭제 요청을 처리합니다. 각 팀의 상급자인 팀장은 본인이 속한 팀의 공지사항을 작성하고 해당 팀의 견적서, 계약서, 수주, 결제 요청을 처리합니다. 그럼 저희 ERPC에서 메인이 되는 기능을 위주로 설명드리고 이 외의 기능들은 이후 시연 단계에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래처 등록 화면입니다. 거래처 등록 시 국세청 API를 통해 거래처 진위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거래처의 상태가 계속 사업자인 경우에 한해만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를 조회할 경우 해당 거래처의 거래 내역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견적서 등록 화면입니다.
기존에 등록된 품목들 중 거래할 품목 코드를 입력하고 해당 품목이 출고될 창고 코드를 선택합니다. 기존에 등록해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면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고 마감 일자와 비고란에 필요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계약서 화면입니다. 연관된 견적서 코드를 입력하면 기존의 견적서에서 작성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납부 형태를 선택합니다. 추후 참고할 경우를 위해 엑셀 다운로드 기능으로 변환한 견적서 엑셀 파일을 첨부 파일로 등록합니다. 수주에서도 이전 과정과 동일하게 계약서 코드를 입력하면 계약서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자동으로 저장되고 수주를 등록할 때는 해당 수주와 연관된 견적서와 계약서 엑셀 파일을 첨부합니다. 세금 계산서 요청 시에는 수주 코드인 거래 코드를 입력하게 되고 입금 내역에서 확인된 입금 코드를 입력하면 입금 일자와 입금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수금의 입금 형태를 선택한 후 수주 파일을 첨부해 회계팀으로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결제 화면에는 견적서, 계약서, 수주별 결제 요청권을 확인할 수 있고 요청한 결제를 처리하며 해당 결과는 결제를 요청한 사원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 화면입니다.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할 경우 전체 사원 리스트 조회, 접근 권한 신청 처리, 삭제 요청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 기능들은 관리자 권한으로만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관리자를 제외한 다른 직급의 계정으로 로그인할 경우 접근이 제한됩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개발에 사용된 기술과 배포 과정을 담은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기술들을 이용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구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통해 백엔드와 프론트엔드의 전반적인 배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엔드 개발자가 변경된 코드를 GitHub에 푸시합니다. 이때 GitHub 액션즈가 작동하며 GitHub 액션즈를 통해 빌드 및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빌드가 성공하면 빌드된 파일이 S3 버킷에 업로드됩니다. 이때 GitHub F기 변경된 소스 코드를 감지하고 디스코드 팀 채널로 알림을 전송합니다. 빌드된 파일이 정상적으로 S3 버킷으로 올라가면 VPC 내부에 존재하는 서브넷 안에 EC2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생성되고 배포됩니다. EC2 인스턴스들이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통해 외부와 연결되고 엘라스틱 빈스토크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변경된 코드를 GitHub에 푸시하고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는 과정은 백엔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루트 53을 통해 특정 도메인으로 연결해 두었기 때문에 프론트엔드에서 백엔드로 요청을 보낼 때에는 기본적으로 설정된 엘라스틱 빈스토크 도메인 주소로 요청을 보내게 되지만 사용자는 erpc.site라는 도메인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서비스 시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비스 도메인과 직접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는 권한별 계정입니다. 원활한 시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미리 촬영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RPC 시연을 보여드릴 윤재입니다. 시연 순서는 공지사항과 관리자 기능을 제외하고 업무 프로세스 순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 작성과 결제는 팀장만 가능하기 때문에 원활한 시연을 위해서 팀장 계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지사항 작성. 공지사항은 각 팀의 팀장만 이직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파일 또한 첨부가 가능합니다. 작성된 공지사항에 댓글을 등록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 수정과 삭제 또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업기입니다. 영업기에서는 당분을 희망하는 거래처들을 잘못된 관리하는 겁니다. 저희 ERPC에서는 고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연락처, 이메일 등 형식이 맞지 않을 시 등록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영업기의 진행 상황에 따라 등록, 진행 중, 성사, 불발로 상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의 데이터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원이 모두 삭제할 수 없으며 관리자에게 삭제 요청을 보내야 합니다. 다음은 품목 참고입니다. 품목에서는 메인, 서브 카테고리로 나눠 구분을 조금 더 쉽게 하였고 다양한 필터를 적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참고 또한 다양한 필터를 적용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처입니다. 거래처를 등록하기 전 사업자 진위 여부를 보시는 바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거래처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접서 등록입니다. 영업사원의 소화 시간을 줄이기 위해 각 파트에 맞는 코드를 입력하면 연관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품목은 수량을 맞춰 자동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금액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견적서를 준비하면 특선된 견적서를 엑셀로 자동 변환하여 추가 문서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견적서 기반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서 코드를 입력하면 관련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어 기존에 입력했던 동일한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납부 형태 또한 분할 납부, 일시 납부를 선택해 자동으로 금액이 반영되고 분할 납부의 경우 계약당 10%, 중도금 60%, 잔금 30%를 자동으로 계산해주기 때문에 사원이 직접 계산하며 발생하는 금액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경우 기존에 작성했던 견적서 파일을 업로드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된 계약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주입니다. 수주 또한 계약서를 기반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계약서 코드를 입력하면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고 파일을 첨부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락 부분은 결제가 승인된 수주에 한해서만 추락을 요청되기 때문에 먼저 결제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각종 카테고리별로 총 결제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제 결과는 해당 사원의 이메일로 코드와 함께 발송됩니다. 이렇게 수주 결제가 승인되면 우리팀에게 추가 요청이 발송되고 추락
추가 프로세스에 따라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급입니다. 입금자명 또는 기간 설정에 수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인코드와 수주 식별 코드인 프로젝트 코드를 입력해 K팀에게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청하면 수주의 세금 계산서 관련 정보가 등록되고 세금 계산서 처리 프로세스에 따라 값이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적입니다. 연별, 팀별, 사원별로 실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회와 배송 초과별 금액입니다. 실적 미달의 경우 배송 필요 금액을 빨간색으로 강조해 주관적으로 실적 관련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자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ERP 데이터는 전체 사원을 볼 수 있습니다. 사원 정보 또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삭제 요청 처리입니다. 영업기획, 거래처, 계약서, 변정서, 수주의 삭제 요청이 온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 관리자는 내용과 삭제 요청 사유를 확인한 후 삭제 요청을 처리합니다. 다음은 권한 신청입니다. 사원이 권한을 신청하면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사본으로 보유 권한을 확인한 후 추가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원 계정으로 접속해 권한에 따른 관리자 페이지, 결제 처리 및 공기사항 작성이 불가능함을 보여드린 후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ERPC 시연을 담당한 윤재은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구현한 서비스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시 보고 싶으신 자료가 있거나 질문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첫 번째 발표팀 다시 한번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 심사위원들 관련해서 심사평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은 자유롭게 질의응답 진행해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주제 설정을 팀에서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몇 개를 정해서 위에서 정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틀인 최적의 영업을 위한 영업관리 시스템은 저희 부트캠프에서 정해준 주제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저희 각자 맞는 기획안을 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선정된 게 컴퓨터 부품 ERP 시스템이었습니다. 영업관리라고 하는
저희가 위에서 내려왔고 네. 그 안에서 이제 사실 되게 그 어려운 주제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기업에서 많이 쓰는 프로세스 중에 하나고 필수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를 잘 아는 이제 기업 평가자들이 봤을 때와 그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그 영업관리 프로세스를 가지고 뭔가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접근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괴리가 이렇게 눈에 확연히 보일 수 있는 되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업무를 많이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기획한다는 게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관점에서 제가 이걸 보면서 평가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그런 거를 감안하고 제가 평가를 해야 될지 생각을 고민했는데 어쨌든 지금 내려온 게 위에서 이제 좋은 내용을 가지고 하셨다라고 하니까 약간 감안하고 있고요. 그 아까 이제 기획의 의도가 복잡한 문서, 그다음에 단순한 화면을 구현한다라는 측면에서 복잡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뭐 사항을 벤치마킹 내지는 뭐 보는 게 좀 있었나요? 뭘 봤기 때문에 어떤 걸 좀 단순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저희가 이제 세일즈 포스랑 이제 하나 실제 사용 중인 리얼넷은 화면을 참고하고 만들었는데 처음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화면이 너무 군데군데 섞여 있고 복잡해가지고 저희는 최대한 업무 프로세스 순서대로 화면을 배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네, 생각해보셨어요? 영업관리 실무 프로세스 자체가 다른 부서들에 비해서 업무나 프로세스 과정 자체도 많고 하는 일이나 다른 부서랑 연결된 부분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복잡한 그런 화면 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최대한 반영하는 선 안에서 그래도 처음 보는 사람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화면 구성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그 발표자의 발표도 되게 잘 받고 발표도 잘 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설계를 하시는 것도 나름 이제 생각을 가지고 깔끔하게 다 잘 하셨고 또 그걸 이제 구현하려고 노력을 하셨던 흔적도 보이는데 다만 너무 큰 어려운 주제를 잡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써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 평가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이제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걸 감안하고 본다면 나름 그래도 열심히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본 것 같습니다.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 좀 물어보고 싶은데 처음 기능 해가지고 프로세스를 나름대로 분석해가지고 플로우 차트를 그린 건데요. 이 플로우 차트는 어떤 식으로 그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멘토님에게도 한번 여쭤보고 저희가 실제로 현업에 여러 돌아다니는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서 최대한 영업에만 들어갈 내용으로 추려서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했습니다. 그 흐름 잡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뭐가 있었을까요? 수주 부분에서 계속 이제 결제로 뻗어나가고 이제 다른 결제랑 출하에서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그쪽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 아마 진짜 처음 보는 실태 또는 처음 보는 업무를 나름대로 이제 딱그 어떤 메인 프로세스를 잡으려고 했던 게 보여가지고 그 부분 굉장히 잘 흐름을 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흐름에 맞게 구현도 기능적으로 딱 어떻게 보면 알기 쉽게 구현하기에 되게 노력한 것이 보여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프로세스 관련된 실태 만들고 실제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저런 거 하게 되면 좀 불편할 텐데 라는 게 좀 보이긴 하지만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각자의 어떤 주안점을 얻고 하신 것 같고 그런 것 같고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깔끔하게 했는데 오히려 근데 개인화 쪽은 조금 제가 조금 아쉬운 게 있더라고요. 보통 팀장이라면 팀장이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 뭐 아까는 요구나 어떻게 보면 뭐 승인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해야 할 것들이 좀 나와야지만 이게 놓치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구조는 제가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하거나 메일을 찾아가지고 그다음에 연계하는 그런 구조인데 그런 시간 고 개인화를 조금 더 생각하시면 조금 더 나중에 좀 완성 높은 그런 프로젝트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제가 그 아키텍처를 보다 보니까 그 배포 관리를 블루그린 형태로 이렇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변경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고도화를 하거나 기능 수정들을 하면서 원래 있던 사람들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른 환경에다 배포를 하고 스위칭한 형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드신 거죠? 네. 네. 나름대로 이제 안정성 있게 배포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실 운영하기 전에 테스트까지 검증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실제로 그린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발표 되게 잘 들었고요.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소한 건데 사실 녹음하는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고객을 대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하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나중에 준비하실 때도 실제 환경을 함께 준비를 하셔야지 좀 손해보는 거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UI 그 화면이 약간 표준이 각자 이제 그게 개발하시다 보니까 일관성이라든지 화면마다 좀 여기 다 비슷비슷한 화면 같아요. 어떤 화면들에서 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UX 측면에서 좀 그래도 좀 통일성 있게 해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들어갔을 때 어떤 내일의 진행 상태라든지 각각 개별적으로 되게 지도를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내비게이션과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고 잡 리스트별로 어떤 상태인 건지가 그 부분에서 개인화를 주는 잘 구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제품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큰 회사 제품을 사서 쓰거나 커스터마이징을 쓰는데 굉장히 범위가 커서 이제 이런 기업들의 환경마다 이런 것들 적용을 하려면 정말로 이런 이제 협업하고 고려하신다는 모듈화나 이런 유연성이 높거든요. 지금 상태를 보면 A 회사에서 썼던 걸 다른 데 가려면 다시 정렬해야 되는 수준이고 그런 부분 공통적에서 그런 부분을 해서 설계를 하시는 거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프로젝트 관리관이 그런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원래 그 용사 스택이 이렇게 한 100개의 범위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나중에 구현이 됐는지 그런 검증했던 그런 절차들을 따로 만드셨는지 말씀 안 하신 건 모르겠지만 원래 계획했던 거 대비 얘가 이만큼 제대로 됐는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더 했는지 프로젝트가 기간이 있다 보니까 한 달 남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한 목표를 제대로 이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시간 짧아서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발표해 주시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넘어가시죠. 축하합니다. 조금만 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학생들이 사실 깃허브로 되게 일정 많이 모아서 그리고 이슈나 마일스톤에 대한 진행률도 다 나오고 있어요. 저희 주변 체크했는데 시간 관계로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가만히 주시고 학생들 입장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제로 일을 해본 게 아닌가 가만히 들어주시면 네, 그러면 저희 첫 번째 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고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팀 발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